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5단원 세 번째 중단원 자연재해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5페이지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인간 활동은 자연재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홍수나 가뭄의 피해 규모가 증가된 사례를 활용해서 우리가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이 자연재해 피해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그게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화나 도시화 등 이러한 인위적인 환경 변화는 결국 자연환경의 균형을 파괴하는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최근에 산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포장, 우리 아스팔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의 축소가 이어지게 되고 최근에 보면 습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하천에 공사를 이제 우리가 보통 하천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걸 직선으로 이렇게 흐르게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유속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 자연재해의 피해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산업화와 도시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도시 개발로 인해서 숲이 점점 사라지고 아스팔트 같은 것들 그리고 건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이제 빠르게 흘러들죠. 그러면 아무래도 저지대 쪽으로는 큰 홍수 피해를 주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 시기가 겹쳤던 앞쪽에서 보면 인위적인 환경 변화가 결국 자연재해 피해를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봤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떤 자연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 인해서 홍수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가뭄이 심해져서 사막화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홍수 같은 경우에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최근 발생 횟수나 빈도나 피해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하천의 직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굽이굽이 흐르던 하천을 곱게 만들면서 아무래도 유속이 빨라지죠, 그죠? 그래서 하류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사막화는 이제 반대로 어떤 과도한 농경지의 개발이나 방목, 무분별한 산림 벌채나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들이 지구 곳곳에서 자꾸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에 따라서 자연재해 피해가 달라지는 사례를 뉴올린스의 홍수 피해와 쿠리치바의 홍수 대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미시시피 강 주변의 호수보다 낮은 지역에 제방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하천 강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제방이 돼요. 이게 제방인데 도시가 여기 있다는 거죠. 강 바닥보다 더 낮은 곳에 이제 도시들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 제방 너머로 물이 넘쳐나게 되겠죠. 아니면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그러면 여기 하천에 있는 대량의 물들이 결국 사람들이 주거 지역으로 오게 돼서 이쪽이 결국 침수 피해, 홍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고 그래서 이제 하천을 준설해서 강 바닥을 이렇게 깊게 팝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보다 강의 수심이 더 아래쪽으로 위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주변에 산림 같은 것들을 가꿔서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녹지 면적을 많이 키워야 된다. 그리고 뭐 저수지라든지 다목적 댐 같은 것들을 건설해서 유량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겪게 하고 있죠. 이제 자연 피해를 우리가 이제 줄이려고 하면 뭐 어떤 기상에 의한 재해와 그다음에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인데, 기상에 의한 재해는 뭐 홍수나 가뭄에 관한 이야기, 홍수 그리고 가뭄, 그리고 우리가 보통 태풍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열대 저기압의 대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아래쪽은 뭐 지각 변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홍수 가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겁니다. 댐을 건설하는데 이제 다목적이라는 말에서 알다시피 이건 이제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조절하는 거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그 수량을 가두어 가지고 하류 지역을 보호하고, 또 반대로 미리 물을 대량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 시기가 되면 댐에 저장되어 있는 물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줄 수 있고, 여기 보면 녹색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녹지를 확보하는 거죠. 어떤 산림의 확보, 그리고 숲을 잘 가꾸어서 녹색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에서는 이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포장을 줄이고, 하천에는 뭐 홍수터를 만들어서 하천이 자연스럽게 범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태적인 하천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 시기라든지 뭐 이동 경로나 영향권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저지대 주민들은 대피를 시켜야 될 거고, 제방이나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강풍 같은 것들을 잘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열대 저기압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뭐 지진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교과서 107페이지에 관한 대응 요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제 많은 교육을 받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방송이나 아니면 재난대책본부에서 공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주기적으로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서 대피 훈련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뭐 자기 거주 지역 주변의 대피소를 파악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복구할 수 있는 체계들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표시해보자. 자,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환경 변화는 자연재해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복구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역시 맞는 이야기고. 자, 마지막, 홍수의 대응 방안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기호를 써보자. 자, 뭐 제방을 건설한다, 배수시설을 정비한다,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 녹색댐 기능을 강화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콘크리트 포장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빗물이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인위적인 도시화 과정이 홍수를 가속화시키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우리가 도심 내에서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저지대가 침수되는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보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상으로 자연재해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